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알러지 치료로 난치병 질환을 호전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최 원장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난치성 질환이 호전될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경락의 흐름이 막혀서 불쾌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러지라고 불렀는데요. 기경락의 흐름이 막힐 때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간지럼증, 설사 등 전형적인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런 반응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락이 막힘 현상이 누적되다 보면 정말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그렇게 경락의 흐름을 자꾸 막는지를 찾아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다시 그 물질을 먹거나 만질 때 이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치료해주면 그런 정체불명의 질환들이 호전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경락의 흐름이 막힌다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지금껏 간경화 루푸스 칸디다증, 아나플락시스 이런 식으로 질병명을 딱 골라서 영상을 찍었지만 이제는 경락의 흐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말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12경락의 흐름이 막힐 때 그런 알러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뭘 먹고 알러지 반응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두드러기, 간지럼증, 재채기만 생각하시겠지만 알러지는 식중독처럼 모두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는 그 물질에 대한 뇌의 불쾌한 기억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과잉 반응이 어떤 장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타고난 체질과 장부의 허실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하겠지만 느낌은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12명이 같은 음식점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12명 모두 지금 먹은 그 음식이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알러지 반응으로 막히는 경락이 12명이 다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그 음식을 먹고 폐경락에 장애가 생기면 급성 알러지 증상으로 오후부터 열이 납니다. 특히 눈과 코에 열감이 심합니다. 상악동과 앞이마, 가슴, 쇄골 등의 통증이 생기고요. 새벽 3시 이후부터는 기관지 천식 증상이 생기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과 함께 재채기를 하고 목이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피로하고 나른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폐경락이 막힌 증상인데 감기인가 몸살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음식을 먹고 대장경락이 막히게 되면 급성 알러지 증상으로 어깨와 견갑골이 아픕니다. 어깨와 팔의 경혈점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고 심할 때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목과 입이 마르고 두통이 생기며 눈이 충혈되고 목과 무릎 바깥쪽이 아픕니다. 하복부에 경련이 일어나며 어지럽습니다. 변비 혹은 설사 증상으로 화장실에 가면서 혹시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항문이 간지럽고 발진이 생기며 장에 가스가 차고 심한 경우 장염으로 악화됩니다. 세 번째, 그 음식을 먹고 위경락이 막힌다면 급성 알러지 증상으로 코가 막히고 코피가 나며 침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프고 혀에 통증이 생깁니다. 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며 잇몸과 입술 안쪽에 통증이 생기고 땀이 많이 납니다. 눈과 가슴의 통증, 척추 6번부터 10번 사이의 통증으로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같은 느낌의 전신 통증과 함께 여드름 종기가 생기거나 무릎 아래 외측 부위에 가려움증과 붉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의원에 가시면 음식으로 인한 열독이니 몸의 독소를 빼야 합니다 라는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그 음식을 먹고 비장경락이 막힌다면 가장 먼저 머리가 무거워지며 복통과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고 뭔가로 꽉 찬 느낌으로 불편합니다. 장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나고 메스껍고 토하고 싶고 혓바닥이 딱딱해집니다. 당연히 입맛도 없고 후각도 나빠집니다. 묽은 변을 보며 설사를 하지만 간혹 변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립니다. 어지럽고 가벼운 두통이 생기는데 심할 때는 황달, 빈혈이나 치질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음식 알러지 때문이라고 말해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증상은 소화기에 제한되지 않으며 그 외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리거나 뻣뻣하게 아프고 심할 경우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장경락이 막힌 것인데 생리불순, 무월경, 생리통, 갱년기 장애 등의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결정장애나 우울증, ADHD 등의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음식을 먹고 심장경락이 막힌다면 급성 증상으로 그 경락의 순환로를 따라 눈, 어깨, 가슴, 위팔의 뒤쪽, 견갑골, 겨드랑이 등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손바닥과 발바닥, 발가락이 싸늘해지면서 어지럽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두통이 생기고 목구멍에 통증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그 음식으로 인해 소장경락이 막힌다면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아프며 마른 변이나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소화기 증상 외에 허리로부터 생식기까지 방사 통증이 있으며 무릎과 어깨 통증, 그리고 오십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 방광경락이 막힌다면 급성 알러지 증상으로 자꾸 소변이 마렵습니다. 또 소변 볼 때 통증과 열감을 호소하고 특히 혈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하다가 두통, 특히 목 뒤쪽에 통증이 생기면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코가 막히면서 허리와 다리 뒤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발목 바깥쪽과 발바닥, 특히 새끼발가락 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 직장 근육이 약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지만 좌골신경통이나 무릎 안쪽, 종아리 뒤쪽 경련 등 외과 증상이 더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알러지로 인한 급성 증상임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번째, 신장경락이 막히게 되면 허리, 발바닥, 다리 뒤쪽 통증이 생깁니다. 등과 발가락이 차가워지고 발목과 발가락에 경련이 생기며 발이 붓습니다. 눈이 푸석하고 붓고 다크서클이 생기며 눈이 처집니다. 다리 근육이 위축되어 운동하기가 어렵겠고 입이 마르면서 목구멍에 통증이 생겨 침을 삼킬 때 불편합니다. 귀 안쪽의 통증이나 이명, 가벼운 기침이 생깁니다. 피곤하고 지나치게 잠이 많이 오고 소변이 타는 듯이 뜨거우며 배뇨시에 통증이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과 함께 메스꺼운 느낌이 들지만 알러지보다는 차라리 몸살 감기로 인한 통증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9번째, 심포경락에 장애가 생기면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혀가 어눌해지면서 발음이 이상해지는 급성 언어장애 증상이 생깁니다. 심하게 어지럽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에 무겁고 둔한 통증이 생깁니다. 팔다리와 팔꿈치 경련이 생기거나 모식변처럼 특정 각도로 팔을 들기 어렵습니다. 신경질적인 눈의 통증이 있고 겨드랑이 아래가 부으면서 겨드랑이에만 땀이 흥건하게 납니다. 뭔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증세가 특이합니다만 음식 때문에 생긴 알러지 증상이라고 느끼기는 어렵겠죠? 10번째, 삼초경락이 막히면 급성 알러지 증상으로 갑자기 광대뼈, 턱, 귀 뒤쪽, 팔 바깥쪽을 따라서 통증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배가 고프고 눈이 충혈되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목이 붓고 아픕니다.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는 것이 특정 음식을 먹고 생기는 알러지 증상이라니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알러지가 그래서 진단도 치료도 어렵습니다. 11번째, 담경락이 막히면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두통과 오한이 오고 담경락을 따라서 엉덩이, 다리, 발, 눈, 턱 등의 통증과 경련이 생기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때론 황달도 생깁니다. 겨드랑이 아래가 붓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복부가 무겁고 답답하며 한숨이 나오고 어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간경락이 막히면 머리 꼭대기가 아픕니다. 현기증이 나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목에 무엇이 걸린 듯한 느낌이 나며 이명이 생깁니다. 열이 나면서 손발에 경련이 있고 가슴과 늑골 사이에 통증이 생깁니다. 특정 경락이 막히는 급성 알러지 증상만을 정리해봤습니다. 12경락이 막히는 12가지 패턴입니다만 그 중에 어떤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긴 증상이구나 하고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몸이 아픈 줄로만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떤 하나의 음식이 하나의 경락만 막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락을 막는지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경락의 막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특정 경락의 기혈음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게 타고난 것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물질이 단 한 개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이 경락의 흐름이 막힌 것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라고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알러지가 심한 것뿐인데 사람마다 비염, 아토피,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 간경화, ADHD, 우울증, 자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질환명은 엄청 다양하고 여러분은 밀가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밀가루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아토피를 낫게 하려다가 뜬금없이 자살衝動이 나와버립니다. 알러지와 경락의 세계는 정말 신기합니다.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서 베테랑 환자분들은 이런 기경락의 흐름을 다 느끼십니다. 이번에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방광경락이 막혔어요 하고 그냥 훅 들어오십니다. 솔직히 한의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시험에 합격해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이 이론들은 사실상 죽었습니다. 이것을 별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의사일 겁니다. 무조건 외워야만 했지만 사실 이 이론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 이론에 나온 현상을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경험조차 못해보고 말로만 듣고 그냥 외워서 시험 치고 졸업했죠. 저 역시도 이 알러지 치료가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을 전혀 실체적으로 구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러겐의 정보가 신체에 접촉하고 경락의 막힘 현상이 유발되고 그 흐름이 막힌 것을 뚫어가면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회복되는 느낌과 기흐름이 살아나는 느낌을 느끼십니다. 한의학은 죽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실이며 실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명쾌한 알러지 패밀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한의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